여러분, 오늘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난 어린 왕자 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숨겨진 진실을 밝힐 거거든요. 어릴 적 대충 읽고 넘겼던 동화책에서 꽁꽁 숨겨져 있던 보물의 지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내용이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카카카, 컴온. 어린 왕자는 꽃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이웃 별들을 방문하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아니야, 여긴 회사야. 입사하지 않을래? 내가 너한테 직급을 주마. 입사할게요. 그런데 직급이 뭐가 좋나요? 돈과 권력이 생기지. 직급만 있으면 부하 직원들이 너에게 꼼짝도 못할 거야. 권력은 별도 지배하는 능력이란다. 정말요? 그래, 자, 당장 이 종이에 프린트를 해와. 네? 싫어요. 저 그냥 퇴사할래요. 혹시 많이 힘들었니? 프린트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어? 아니면 승진을 시켜줄까? 아니요, 그냥 퇴사할게요. 안돼, 이 어깨는 좁아. 후회할 거야. 넌 내 명령에 따라야 해.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가 찾아간 두 번째 세상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안녕? 좋아요 좀 눌러줘. 네? 눌렀어요. 들어간 김에 팔로우도 했어요. 고마워. 넌 나한테 관심도 주고 인정도 주고 사랑도 주는구나? 제가 그랬었나요? 혹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 바빠. 그보다 방금 게시글 하나 더 올렸는데 좋아요 좀 눌러줄래? 아니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 돼! 날 무시하는 거야? 왜 읽어놓고 좋아요를 안 누르는 거야? 가지마! 어른들은 참 이상해. 그 다음으로 찾아간 세 번째 영혼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안녕. 너도 한잔 할래? 전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잊어버리려고. 어떤 걸요? 부끄러운 걸 잊어버리려고.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야, 보면 몰라. 술이나 마시는 내 인생이 부끄럽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네 번째 별에 사는 사람은 몹시 바빠 보였다. 세후 5,160만 별. 야근 수당의 성과급 더하면 무려 9,160만 별. 지금 뭘 외치는 건가요? 뭐긴 내 가치를 외치는 거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외치는 거지. 그 숫자로 뭘 하는 건가요? 내년에는 숫자를 올려서 내 가치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더 예쁘고 가치 있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가치 있는 아이도 낳고. 지금까지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나요? 일 때문에 바쁜데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겠냐? 에이! 그는 무언가 부끄러워졌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이상했다. 그 별은 어린 왕자가 지금까지 본 별 중에서 가장 작았다. 안녕. 지금 정신이 없어. 뭘 찾고 있어서. 직접 하나씩 찾는 거예요? 컨트롤 F를 누르면 검색할 수 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게 찾으면 안 돼. 20년 전에 성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거든.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찾아야 돼. 힘들진 않으세요? 원래 이런 거니까. 규칙은 절대로 어겨선 안 돼. 오늘도 잔업이 많을 것 같네. 어디 보자. 612행 비열. 저 사람은 다른 어른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 거야. 하지만 어리석지 않은 어른은 이 사람뿐이야. 그래도 많이 지쳐 보이시네. 어린 왕자가 찾아간 여섯 번째 별에는 인생은 부질없다. 인생은 부질없어. 인생은 의미 없어. 인생이 왜 부질없나요? 존재가 내재적으로 목적론적 의미와 가치의 정초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텐데 너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단다. 네,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가요? 글자를 많이 읽으렴. 거기엔 진리가 있으니까. 쇼펜하우어가 인생은 부질없다 얘기했어. 그리고 어디 보자. 니체랑 카미도 얘기했지. 위키백과에도 나오고 챗GPT에도 나온단다. 별도 넓은 우주에선 한낱 작은 존재일 뿐이야. 우린 모두 불행해. 그렇지만 전 장미를 생각하면 행복한걸요. 너가 잘 모르는 거야. 어차피 전부 다 언젠간 썩어 죽기 마련이야. 유한함 앞에선 모든 게 부질없어. 뭐? 장미가 언젠간 죽는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장미에게도 잘해줄걸.
장미는 정말 소중한 아이였구나. 어른들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어른들의 논리에는 항상 명백한 증거가 있죠. 보세요. 상사가 명령하면 부하는 따릅니다. 눈에 보입니다. 인스타 좋아요를 누르면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눈에 보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내 가치를 표현하는 숫자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술을 마시면 근심과 걱정이 날아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세상의 규칙도 눈에 보입니다. 허무함을 알려주는 권위 있는 글도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보려 하면 할수록 끝도 없는 증거가 눈에 보입니다. 결국 어린 왕자 또한 유한함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학자의 말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어린 왕자는 삶이 유한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만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 왕자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장미가 언젠간 죽는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장미에게도 잘해줄걸. 삶이 유한하다는 현실 앞에서 어린 왕자는 허무함이 아닌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네, 어린 왕자는 유한성을 희소성의 증거로 쓴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본 건 똑같은데 어린 왕자는 대체 왜 다른 결론을 낸 걸까요? 자, 어린 왕자의 원작을 보면요. 왕은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권위는 합리적인 명령에서 나온다. 이야, 참 멋진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왕의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불합리한 명령을 하면 권위는 사라진다. 사람들이 안 따라주면 권위는 사라진다. 그래요.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비밀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퇴사는 사업주나 상사들이 회사에서 겪는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권위는 엄청나게 대단한 가치라고 착각되기 쉽습니다. 왜냐?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권위는 오로지 서로의 합의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권위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만 생기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라지고 말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목을 맬 정도로 엄청 대단한 가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 좋아요. 아니, 타인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받으면 우리의 뇌는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 관심을 가져준다는 판단을 내리고 우리의 기분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를 때를 생각해보세요. 어떤가요? 사실 딱히 그 사람이 엄청 관심 있거나 엄청나게 좋아서 좋아요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목을 맬 정도로 대단한 가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연봉은요? 연봉은 많으면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연봉은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봐봐요. 여러분이 연인 상대로 연봉 높은 사람과 연봉 낮은 사람 중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머리에 총 맞은 게 아니라면 당연히 전자를 고를 겁니다. 맞습니다. 글자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나는 솔로라는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가능하다면 나는 솔로의 출연자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보셨다면 괜찮습니다. 꼭 나는 솔로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연애 프로그램도 상관없습니다. 드라마 캐릭터, 영화 캐릭터, 만화 캐릭터, 뭐든 좋으니 아무튼 머릿속에 여러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들의 이미지 판단에 직업과 차종이 얼마나 중요했나요? 그들의 가치 평가가 무엇으로 판가름 났나요? 혹시 연봉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닐 겁니다. 물론 당연히 연봉은 중요합니다. 장담합니다.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러나 같은 관점에서 말실수 안 하는 모습보다는 갈팡질팡 안 하는 모습보다는 잘난 척 안 하는 모습보다는 찌질하게 굴지 않는 모습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연봉이 훨씬 덜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진실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방금 수많은 증거들을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말실수하고 찌질하게 굴어서 욕을 먹는 고연봉 전문직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인간성이 좋아서 극찬을 받는 평범한 비전문직을 수도 없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도 몇몇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에 가득 차서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아니, 그래도 연봉이 중요하다. 연봉이 높으면 더 겸손하고 덜 찌질하고 갈팡질팡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
어린 왕자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뭘까요? 이것저것 많겠지만 아무래도 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나 양이 들어간 상자 정도는 기억나시죠? 하지만 이 내용을 두고 흔히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은 중요하지, 동심을 되찾아야지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상상은 어린이만의 것이 아니니까요. 상상은 인간의 핵심이자 필수 능력이니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한 천문학자가 명왕성을 발견했습니다. 명왕성은 곧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명왕성과 비슷한 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명왕성이 행성이면 얘네도 다 행성이냐? 그리하여 국제천문연맹은 2006년 공식적으로 행성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했고 결국 명왕성은 행성에서 퇴출되고 맙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명왕성은 76년간 태양계 행성이었다가 지금은 행성에서 퇴출됐다. 물론 아직도 천문학자들 사이에선 명왕성을 행성으로 다시 넣어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하는 얘기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명왕성 썰에는 아주 재미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명왕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명왕성은 그때도 45억 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태양 주변을 돌고 있을 뿐입니다. 명왕성은 76년간 행성이었다가 지금은 행성에서 퇴출됐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번도 명왕성은 76년간 행성이었다가 지금은 행성에서 퇴출된 적이 없어요. 그냥 인간들이 그렇게 정의 내렸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명왕성이 행성이었다가 퇴출됐다는 진실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명왕성이 행성이었다가 퇴출되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뉴스로 명왕성 퇴출이 보도되는 걸 직접 봤고, 전 세계 교과서가 수정되는 걸 직접 봤고, 교육적 혼란과 오해가 생기는 걸 직접 봤고, 영화, TV, 애니, 소설의 소재로 쓰이는 걸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주 굳건하게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됐다고 믿죠.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두 가지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상상에 지독하게 얽매이는 존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요. 상상이 증거를 만든다. 우리의 상상이 현실에서 증거를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의 상상은 상상을 굳건하게 하는 증거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인류가 오랜 세월 호랑이와 번개를 신이라고 상상했던 건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호랑이와 번개의 엄청난 힘과 무시무시함을요. 그뿐인가요? 아무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호랑이와 번개가 나타나는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호랑이와 번개가 나와서 자기가 신이라고 증언하는 꿈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권위자들이 신이라고 증언하는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증거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호랑이와 번개도 신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동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길에서 주운 조개 껍질도, 튤립 한 송이도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튤립이 가치가 있으리라 상상하고 조개 껍질이 가치가 있으리라 상상하는 순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봐봐요. 지금 당장 단 한 명의 부자가 조개 껍질에 가치가 있다고 강하게 믿어서 조개 껍질을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물물 교환해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일이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된다고 쳐봅시다. 같은 거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모든 거래가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이윽고 우리 모두는 조개 껍질이 최신형 스마트폰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모든 가치 판단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상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종이에다 위인을 그려놓고 가치가 있다고 상상하면, 데이터에 암호를 걸어놓고 가치가 있다고 상상하면 우리는 종이와 암호 데이터가 맛있는 피자와 치킨으로 물물 교환되는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상상에 동조하겠죠. 나 이걸로 샀어. 쩝쩝. 와, 진짜 그게 가치가 있네. 증거가 많아질수록 이 상상은 점점 더 강력해져서 언젠가는 값비싼 외제차, 한강뷰 아파트와 물물 교환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화폐나 비트코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씹던 껌이든 휘각인 그림이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인증해주는 이미지 파일이든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더 깊게, 더 많이 상상하면 실제로도 가치가 있다는 증거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귀하고 예쁜 보석이든 기술적으로 뛰어난 암호 화폐든 사람이 가치가 없다고 더 깊게, 더 많이 상상하면 실제로 가치가 없다는 증거도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어린 왕자 원작의 등장인물들은 각자 별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왕은 별을 부하로 지배하는 것으로 상상합니다. 사업가는 별을 숫자로 가지는 것으로 상상합니다. 학자는 별을 글자로 이해하는 것으로 상상합니다. 어른들은 5억 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별을 두고 보고 쓰고 적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가지고 이해하죠. 어른들이 별을 바라보는 관점은 몹시 어른 같습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웅장하고 거시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권력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어른 뒤로는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상상하거나 술이나 마셔야겠다고 상상하거나 수많은 상상 속에 치이고 지쳐서는 흘러가는 대로 생각 없이 사는 게 최고다라고 상상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어른들은 자신의 상상에 한평생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앞에서는 자기처럼 현실 감각을 높이라며 젠척하기 일쑤죠. 그런데 말입니다. 원작의 어린 왕자는 한 어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는 별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어른은 입을 꾹 다물고 말죠. 어린 왕자 속 어른들은 분명 상상을 합니다. 똑같은 별을 봐도 모두가 다르게 판단한다는 사실이 반증이죠. 그럼에도 어른들은 본인 스스로가 상상을 했다는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내린 판단이, 자신의 가치관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상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아무튼 증거가 보이니까요. 상사가 명령을 하면 부하가 따르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인스타 좋아요를 누르면 누가 날 좋아하는지 눈에 보이니까요. 연봉을 올리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규칙을 어기면 혼이 나는 게 보이고, 술을 마시고 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게 보이고, 내 생각을 증명하는 권위 있는 글자도 보입니다. 그들은 각자 세상의 증거들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신의 상상이 우주의 원리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삶은 어쩐지 삭막하고 비참하고 우울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요, 어린 왕자의 삶은 분명히 애 같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 별 위에서 조그마한 화산 3개를 돌보며 잡초를 뽑습니다. 장미와 썸을 타며 최선을 다하지만 티격태격 다투다가 방황하기까지 하죠. 어린 왕자의 인생은 분명히 하찮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머리로는 모르겠는데요, 가슴으로는 느껴집니다. 말로 다 표현하긴 힘들지만요, 어른들의 삶보다는 어린 왕자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멋지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당신은 10중 8구 어린 왕자의 삶에 마음이 끌릴 겁니다. 왜냐?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 상상에 목을 매면서 진짜 관계에는 무관심하게 구는 바보 같은 어른들보다 이상한 상상에 휘둘리지 않는 어린아이가, 관계에 좌충우돌 최선을 다하는 어린아이가 절대 불변 우주의 원리에 가깝다는 진실을 압니다. 당신뿐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세상 그 누구든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본질을 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으로는 어린 왕자의 삶이 선하고 좋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임을 마음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상상이니까 전부 무의미하다는 의미냐고요? 아니요,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저는 인간에게 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는 분명 본질을 좇으려는 마음도 있고 관계에 최선을 다하려는 열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가 하는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녀를 향해 모진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어린 왕자는 부족했던 겁니다. 뭐가 부족했냐면 바로 상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방금까지는 상상을 안 좋은 거, 무의미한 거 취급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오해예요. 상상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에요. 아니, 전부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던 믿음, 신념, 시스템, 이데올로기, 상식, 편견, 사상, 직관, 가치관, 그 모든 걸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개념이 상상이거든요. 어차피 인간에게 상상은 불가분입니다. 상상에서 벗어난다는 상상만 가능할 뿐 절대로 상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겐 정말로 상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상을 하냐 마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상상하느냐가 중요하죠. 다시 한번 어린 왕자의 예시를 가져와 봅시다. 지금만 있으면 부하 직원들이 너에게 꼼짝도 못할 거야. 고마워. 넌 나한테 관심도 주고 인정도 주고 사랑도 주는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외치는 거지. 작중 어른들의 상상은요, 모두 순환적 논리로 만든 얕은 증거에서 출발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눈앞의 사람이 얼마나 공감해 주느냐에 따라 아주 짧은 시간에도 후루룩 사라지고 마는 증거들요. 안돼, 이 어깨는 좁아. 후회할 거야. 안 돼! 날 무시하는 거야?
그러나 증거란 너무나도 강력한 겁니다. 의지만으로는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것이죠. 보세요. 결국 어린 왕자조차 증거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예쁘다던 장미의 말과는 달리 세상에는 장미보다 아름다운 이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세상에는 장미가 소중하지 않다는 증거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다른 어른들처럼 상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말을 걸어왔죠. 그리고 그녀는 어린 왕자에게 무수히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고 하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네 장미가 그렇게 소중해진 건 네가 장미에게 바친 시간 때문이야. 방금 내용은요, 몇 년 전 어린 왕자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린 왕자의 핵심을 꿰뚫는 문장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무엇이든 진실을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해. 자, 여우의 말을 디테일하게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겉모습만 슬쩍 보고 좋을 대로 하는 상상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보고자 하는 일념으로 세상에서 증거를 꼼꼼히 찾고 내놓는 상상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다소 뜬구름으로 느껴질 말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한 편의 영상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보니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에게 시간 낭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여러 편 봐주시는 분들이나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증거보다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 믿어주냐 마느냐에 따라 가치가 뒤바뀌는 증거보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된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2500년 전의 공자도, 2400년 전의 아리스토텔레스도, 300년 전의 칸트도 평생토록 강조해온 증거가 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 신경과학, 윤리학, 역사학, 세상 온갖 학문들이 내놓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 30만 년간의 호모사피엔스가 남긴 모든 흔적이 증거고요. 심지어 38억 년간의 생명이 남긴 모든 흔적이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증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드라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그 작품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작품의 진실을 꿰뚫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눈이 아닌 마음으로 봐야 하죠. 마찬가지로 친구를 만날 때도 연인을 만날 때도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같은 사고가 터져도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나쁜 일에는 분노하고 좋은 일에는 안심하고 슬픈 일에는 펑펑 울고 기쁜 일에는 환히 웃으며 노력과 시간을 들여 강렬하게 몰입하고 상상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남들이 볼 수 없던 진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구독자분과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험에 떨어지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래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불합격을 보면 좌절을 읽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오는 말들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은 제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험에 떨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모든 게 정말로 운명이었어요. 이분은요, 자신의 증거를 아주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상상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죠. 어때요? 방금 예시를 듣는 순간 진이 빠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건 그냥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상상이지 라고 상상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좌절의 순간도 운명의 증거로 삼는 아모르 파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상상이 아닙니다. 한 편의 영상으로는, 한 권의 책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증거들을 오랫동안 마음으로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우리는 모두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순수함만으로는 현실을 살 수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가 증거를 찾아다닌답시고 시간과 열정을 할애하기엔 너무나도 삶이 고단합니다. 우리는 일에 치이고 빚에 치이고 부조리에 치이고 시커먼 현실에 엎어져서 본질을 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몰입하기엔 현실이 너무나 괴롭다 보니 바보 같은 생각과 실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삶에 치여서 어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저 높이 하늘에 뜬 별을 보고 무심코 지나치는 대신 어린 왕자를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저 별에서 어린 왕자가 장미와 행복하게 지내리라 상상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이정표라고 상상하고 당신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언젠가 그가 눈앞에 나타나 길을 알려주리라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상상만으로 우리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증거가 있는 한 상상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고요. 상상의 증거는 언제든지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만 상상의 증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좌절감이 밀려올 때는 언제든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세요. 거기엔 분명 증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환히 빛나는 소행성 B612호가. 자,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됐죠?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귀찮게 하는구나. 내가 양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얼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던 나는 어릴 적 그렸던 공룡을 삼킨 피담뱀 그림을 어린 왕자에게 보여주었다. 자, 이건 어떠냐? 아니야, 공룡을 삼킨 비단뱀은 싫어요. 아니, 이걸 알아보더니 사람들은 모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만 하던데. 얼른 양이나 그려줘요. 그래, 잠시만. 얼떨결에 나는 종이와 펜을 들었다. 자, 이건 어떠니? 이건 너무 병들었어요. 그럼 이건? 얘는 머리에 뿔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너무 늙었어요. 전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걸 원해요. 아이의 고집을 보니 갑자기 김이 샜다. 자, 이건 어떠니? 여기 안에 양이 있어. 좋아요. 이거예요. 마음에 들어? 그런데 잠에 들었네요? 그보다 내 그림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한 거야? 잘 들어봐요. 아주 간단해요. 말해보렴. 무엇이든 진실을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뻔한 말이구나. 제 친구가 해준 말이에요. 보이는 건 껍데기에 불과해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래, 보이는 건 눈에 중요하지. 아저씨, 저는 이만 가볼게요. 뱀이 저를 물었거든요. 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전 고향별로 돌아가요. 길을 잃었다면 하늘을 봐요. 더 이상 말로는 전할 수 없어요. 별이 정답을 알려줄 거야. 그럼 안녕. 그 순간 어린 왕자의 발목 근처에선 한 줄기 노란 빛이 반짝였다. 아이는 소리도 지르지 않고 천천히 쓰러지더니 이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게 몇 년 전 일이었을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닥 슬프지는 않았다. 유튜브 영상 한 편 볼 만큼의 짧은 시간만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리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였으니까. 그러나 참 황당하고 신기한 일 아닌가? 여러분은 아마도 내 말을 믿기 힘들 것이다. 나는 증거를 위해 그림이 아닌 사진을 찍어줬다. 여러분도 언젠가 어린 왕자를 읽거나 사막을 여행하게 될 때 직접 눈으로 꼼꼼히 대조하길 바란다. 하늘 위의 별 같은 것보다는 구체적인 지형 지물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해당 현상을 겪는 사람은 나에게도 제보를 부탁한다. 제보를 할 때는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로 남겨주길 바란다. 아무도 날 믿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다. 혹시라도 같은 현상을 겪는다면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좌절에 빠진 나를 모른 채 하지 말고 부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내주기를.